수자연과 우효관 커플이 동상이몽에 출연하며 드라마 촬영 모습이 방송에 나오면서 잠시 화제가 되었던 소마화계는 소수민족인 이족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우효광은 사천성 이족마을에 80일 동안 머물면서 드라마를 촬영하였는데 정이 든 이족 주민들과 아이들은 아쉬운 이별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족 초등학교의 낡은 책상과 걸상을 보고 새 것으로 교체해주며 사랑의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풋풋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같이 이족은 중국 서남부 윈난, 스촨, 후이저우와 광시 장족 자치구의 일부분까지 넓게 분산되어 작은 집단을 이루며 모여 사는 민족으로 주로 스촨성 청두에서 차로 5시간 넘게 걸리는 량산 이족 자치주는 이족의 60% 이상이 살고 있는 이족 최대 거주 지역입니다. 한라산보다도 높은 해발 2000m 이상에 자리 잡은 량산은 티베트 고원 동남쪽 끝인 고원 산간 지역으로 척박한 자연 환경에 산세가 험준하고 하천과 계곡이 깊어 역사적으로 외부 침입으로부터 잘 지켜오면서 이족은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폐쇄적인 전통 사회를 유지하고 고유의 민족 문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이족은 노예 제도가 이어져 내려와 중국 소수민족 지역의 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한 1950년대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족은 19세기 말까지 20개 정도 되는 귀족 가문이 서로 영역을 나누어 지배하였고 가문별로 경쟁하면서도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서로 연합하는 무사 위주의 집단으로 이들은 서로 집단을 이루며 살지 않고 산 위에 흩어져 살면서 한족 통치하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오랑캐 무리로 불리웠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마오쩌둥이 청나라 왕조인 만주인을 칭하는 오랑캐라는 호칭을 싫어하여 결국 이족은 떳떳할 이라는 글자로 교체하여 현재까지 이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량산뿐만 아니라 윈난성과 꾸이저우성 등 일대에 거주하는 이족을 모두 한데 묶어 현재 이족의 인구는 776만 명으로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민족이지만 이들은 분산되어 살기 때문에 유사한 종교적 특징을 공유할 뿐 언어마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량산의 이족과 윈난성 남부의 이족은 같은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말도 생김새도 전혀 다르고 오로지 몇 가지 유사한 특징만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라고 합니다. 이족의 기원은 고대 서북 지역에서 생활하던 강족의 후손으로 강족은 티베트족, 강족, 라사족의 선조이기도 하는데 고대 강족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중국 서남 지역의 토착민과 융합하여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경 이족의 조상들이 유목부족과 농업부족으로 갈라지면서 훗날 이족 노예제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수나라 당나라 시대 이족의 선조는 5만과 100만으로 나누어져 5만의 일부는 윈난 지역의 남조국을 건국하고 남조국이 멸망한 뒤 분열 상태로 지속되다가 이족의 귀족 계층이자 무사층인 흑이가 등장하면서 주변 민족을 상대로 노예 쟁탈을 벌이는데 농업을 위주로 하던 농경민족인 백이와 태족, 묘족, 한족 등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족 노예사회의 통치 계급인 흑인은 순수 이족으로 간주되어 이족 전체 인구의 8.2%에 불과하지만 생산물의 70% 이상을 소유하였고 몸집이 크고 성격이 거친 기마목축 민족으로 부계사회 중심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백이로 불리는 노예층은 흑이에 비해 체격이 작은 농경민족으로 언어와 문화는 점점 이족화되어 가지만 같은 민족이라도 과거에는 흑이와 백이 사이에 통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계층은 혈통에 따라 치누오, 아지아, 씨아시의 세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치누오는 피지배 계층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등급으로 약간의 자유와 삶의 권리를 누리면서 널리 퍼져 살고 있고 이들이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누어는 자신의 가문을 유지하고 일정한 재산을 가지며 결혼도 주인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주인을 위해 무상으로 일을 해야 하고 각종 세금이나 고리를 바치며 주인집이 원한 관계에 있는 가문과 싸움을 하게 되면 목숨 바쳐 나서야 합니다. 아지아는 이족말로 주인집 안의 사람이란 뜻으로 이들은 주인집 근처에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주인집 일에 쏟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주인집 딸이 시집갈 때 몸종으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들이 돈을 모으면 주인의 동의하에 약간의 토지나 가축은 살 수가 있었으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는 없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 재산의 일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지아는 대부분 다른 민족에게서 약탈해온 사람들로 주인이 결혼을 시켜주고 주인집 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시는 가장 낮은 계급으로 대부분 독신 남녀인데 주인집에 살면서 가사일이나 밭일 등을 맡아 하며 생활이 비참하여 자기 삶의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1253년 몽골 군대가 사천성에서 윈난성으로 진공하자 당시 분열 상태에 있던 각 이족 지역에서 반몽골 연합 세력이 형성되었고 흑이를 중심으로 라라라는 이름 아래 통일되기 시작하는데 원나라 왕조는 특별히 라라 사선 위사라는 행정관청을 설치하여 이들을 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나라 때에도 라라는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기에 명왕조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라라의 족장들에게 세습제 관직을 주면서 지역에 대한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토사로 임명하여 사천성과 윈난성 지방 장관 아래 두었는데 이때에도 각지의 이족 토사들은 서로 연합하여 완전한 노예 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청나라 때에는 이족 지역에서 토사 세습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에서 직접 토사를 임명하는 봉건제 사회가 되지만 윈난성과 대소 량산 등 흑이가 밀집 거주한 일부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노예 제도를 유지하였고 특히 대량산 일대의 흑이 지역은 20세기 초반 중화민국 시대에도 강력하게 노예제를 유지하였기에 라라 독립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가 되어서야 흑이의 노예주 집단과 노예 집단이 같은 민족인 이족이라고 인정이 되면서 이족은 노예제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 현재에는 보리와 밀을 생산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양이나 말을 기르는 축산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특별한 역사를 지닌 이족은 호랑이와 불을 숭배하고 검정색을 중시하며 무를 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중국 내 속담 중에는 차는 한족의 차, 술은 이족의 술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족은 술이 없으면 경의가 없다 라고 여기며 열정적으로 손님을 대접하는데 만약 주인이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주인을 무시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족은 먼저 둘러앉아 안주를 먹지 않고 전전주를 돌려 마시는데 이것은 술을 떠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정을 나누는 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강간주라는 전통술은 옥수수, 수수, 밀을 빻아 채로 쳐서 만든 것으로 톡 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나서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술이라고 합니다. 이 술을 마실 때에는 술독에 빨대를 여러 개 꽂고 빙 둘러앉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마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집안에 잔치가 있을 때면 손님들 사이에 허물없게 만드는 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족은 젊은 남녀가 결혼을 위해 연애를 하는 특이한 풍속인 파와방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처녀가 만 16살이 되면 부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초막으로 오두막을 지어서 딸을 혼자 밤을 지새우게 하는데 이때 만 20살이 넘은 청년이 처녀의 초막에 찾아와 사랑을 맹세하며 밤을 지내게 되고 이렇게 서로 잘 만난 커플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이족만큼 전통적인 민족 복장이 다양한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이족은 민족 복식의 종류가 300여 종으로 세계에서 복식의 종류가 가장 많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별, 연령별, 평상복, 혼례복, 장례복, 제사복, 전쟁복 등으로 다양한데 그 중에 량산 이족 복식은 2014년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족의 언어는 티베트어족, 티베트 미얀마어 계통으로 미얀마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는 6종류의 방언으로 이 방언들의 차이가 커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족은 1000년 전에 창제한 고대 문자인 찬문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에는 이문자라고 하는 그들만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阿弥那祖祖我南住，那周祖祖你吃饭了没有？我马主席我还没吃。那周祖那周祖祖你吃饭了没有？按这您把黑说，学说。 앞서 소개해드린 태평양 주변 섬들처럼 가슴 아픈 역사가 서려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습니다. 동양의 하와이라 불리는 휴양지, 중국 최남단 하이난 섬인데요. 일제강점기 이곳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 조선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마을 한쪽엔 축구장 4배 크기의 커다란 공터가 있는데요. 이곳을 부르는 이름은 바로 천인갱. 이곳이 천인갱으로 불리는 이유는 1995년 중국 하이난성이 발간한 책 철발굽 아래 피비린내 나는 비바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왕의 항복 소식을 들은 일본군은 1000여 명의 조선 노동자들을 끌고 와 지하갱도를 파괴하고 무기와 물자를 묻었다. 그리고 일본군들은 뜻밖에도 이 조선인들을 전부 살해해 한 곳에 묻었다. 이곳을 천인갱이라고 부르게 됐다. 1000명을 묻어서 천인갱. 1943년 일제는 감옥에 갇힌 수형자들까지 강제 노역에 동원시킵니다. 무려 약 2,000명의 수형자들은 6개월만 일하면 가석방을 시켜준다는 약속을 받고요. 조선 보국대, 즉 나라를 지키는 조선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하이난 섬으로 갑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약속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자신의 몸보다 크고 무거운 철광석을 캐며 12시간 이상 군수시설을 건설하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요. 또 일본군은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을 착출해서요.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무에 묶어서 숨이 다할 때까지 가차없이 매질하고 총알을 아끼겠다며 칼로 또 불로 정말 무자비한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알 아끼려고. 그러던 1945년 결국 일본 제국이 무너지자 자신들의 악랄했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요. 먼저 강제징용자들에게 큰 굴을 파괴해 군수물자를 묻었고요. 그 옆엔 또 다른 굴을 파괴했는데 그 굴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무참히 학살해 강제징용의 진실까지 깊은 땅 밑으로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참고로 일본 학자와 제1교포가 결성한 해남도 근현대사 연구회 등에서는요. 조선촌 진상 규명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알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집단 학살의 실체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